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평균 87점의 활화상 공격력을 앞세워 1라운드를 2위로 마친 원주 DB 프로미의 1라운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는 1라운드 평균 득점 1위, 페이스 1위, 3점슛 성공률 1위, 야투 성공률 1위 팀입니다. 그리고 자유투시도 꼴찌팀이었습니다. 즉, 가장 빠른 농구를 하면서 깨끗한 필드골만 아주 뜨겁게 넣었습니다. 경기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주전들의 기록만 봐도 슛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데 샷 크리에이터인 알바노와 두경민은 30%대 후반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 중이며 강상재의 야투율은 50%, 최승욱은 무려 67%입니다. 골칫덩어리였던 드완 에르난데스마저 최근 5경기 평균 20점을 넘기면서 공격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라운드 중반부터 보여준 DB의 화력은 5명이 모두 핫핸드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단기간이지만 정말 경쾌한 템포에서 훌륭한 역할 분담과 폭발력을 모두 보여준 1라운드에서의 공격력이었습니다. 공격력의 핵심은 단연히 투가드이고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개막 전 이선 알바노의 컵대회 활약을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바노와 두경민의 템포와 활동 영역, 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경민은 항상 움직이다가 기어를 변속하면서 틈을 만드는 역동적인 선수입니다. 조금 늦은 상황에서도 급발진하면서 템포를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고 하프코트에서도 계속 변속하면서 본인의 슛 찬스와 디시 패스를 노리는 능력이 특기죠.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두경민은 항상 움직이면서 찬스를 보는데 윙에서 윙으로 이동하는 아이버슨 컷, 볼에서 멀어지는 플레어 스크린,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한 오프볼 슈팅에 모두 능하기 때문에 보름반을 마친 이후에는 전성현 같은 무빙 슈터의 움직임을 가져가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슛이 워낙 좋다 보니 이렇게 멀리 오펜스에서 한쪽 사이드로 빠져 있다가 패스를 받아 바로 공격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공격을 투원 혹은 피스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이건 하프코트건 항상 바쁘죠. 트래킹 스탯이 집계된다면 아마도 가드 활동량 부문 1위가 아닐까 합니다. 반대로 알바노는 볼을 쥐면 각도를 일단 보고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공격은 미드레인지에서의 드리블 풀업 점퍼이며 픽을 받은 후에 상대 협력 수비의 모양을 보고 적절한 카운터를 찾아서 치죠. 상대 수비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자신을 몰면 이렇게 롤맨에게 바운드 패스를 흘려넣거나 정면의 픽앤팝을 보면서 각도를 역이용하고 상대가 트랩을 들어오면 드리블을 일찍 끊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런 침착한 패스 능력은 지난번 컵대회 리뷰에서도 잠시 설명드린 바 있죠. 그리고 스위치, 미스매치 상황에서는 정확한 미들 점퍼를 꽂아 넣죠. 서너 가지 피겔로 수비에 대한 대응이 모두 좋기 때문에 상대가 함부로 압박할 수 없는 선수이며 본인의 스피드와 무브먼트를 먼저 쓰는 두경민과 달리 알바노는 수비를 보고 반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느린 템포에 강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주는 최고의 백코트 콤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이 모든 골을 넣을 수 없기에 두 명이 만들어내는 균열을 빠르게 이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스팟업 3점과 3점을 이용해서 펼치는 스팟업 플레이, 커트인 등이겠죠. 강상재와 최승욱은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1라운드 내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확한 3점과 스팟업에서의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었고 공이 오지 않을 때는 허슬로 드완 에르난데스의 부족한 에너지를 메워주었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첫 스텝을 넣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선수는 준비된 롤플레이어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상재는 두경민 다음으로 적극적인 트랜지션을 시도했고
최승욱 역시 헌신적인 허슬을 보여주며 고비마다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포스트업을 성공시키기도 했는데 KCC전에서 허웅을 상대로 성공시킨 이 포스트업 공격은 승부의 결정타였죠. 두안 에르난데스 또한 1대1 상황에서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우당탕탕 전진이 가능한 피게롤 상황에서는 뒤로 갈수록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는데요. 알바노와 두경민이 상대팀의 집중적인 트랩을 박배리면서 달리면서 원핸드 슛을 던지는 에르난데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초반의 부진으로 닭장에 갔다 돌아온 이후부터는 2명의 트랩과 3명의 커터가 적절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공에서 안정적으로 파울을 뽑아내며 공간을 먹어줄 전문적인 포스트업 공격수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공격력에 대해서는 호평만 가능한 팀이지만 허약한 수비력과 리바운드, 부상 때문에 실은 매우 불안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두경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른데 두경민이 뛰었던 7경기만으로 구한 기대 승률은 무려 69%이나 두경민이 없었던 2경기를 포함하면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경기 중간에 계속 하체 쪽에 부상으로 나갔다가 금세 들어오는 장면이 잦은데 100%의 상태로 계속 뛸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골 및 수비입니다. 아셈 마레이, 오마리 스펠맨, 게이지 프림 등 DB를 만나는 모든 상대팀 외국인들이 괴물이 되고 있는데 에르난데스가 몸이 얇기도 하지만 박스아웃과 외곽 수비에 대한 이해도 아니 그냥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접전에서 박스아웃에 실패할 때 강상재와 최승욱이 볼을 쳐내면 한숨 돌리고 그렇지 못하면 쭉 밀려버리는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부상 중인 김종규가 현재의 폼으로 계속 뛴다면 개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에르난데스가 공격면에서 알바노와 두경민에게 서서히 적응한 것은 고무적이나 수비에서 내주는 이지샷이 너무 많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진입니다. 두경민이 계속 건강하게 뛸 수 있다면 지금의 공격팀을 유지해도 상위권은 충분하지만 조금만 삐걱거려도 80점대 중반 이상의 실점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현재 DB의 지표에서 득실점을 똑같이 4점씩 깎고 계산하면 피타고리안 승률이 오히려 소폭 올라가는데요. 에르난데스의 운명은 두경민의 건강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2패로 암울하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두경민의 복귀와 함께 빠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평균 89점대의 공격력을 보여준 원주 DB의 1라운드였는데요. 2라운드에서도 뒤가 없는 화끈한 경기력을 기대해봅니다.